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원예고에서 이번에 소급사회를 수업할 예정인 김승남 선생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인스타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월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주로 수업하는 장소는 목동입니다. 목동에서 중고등부 사회 역사 내신과 그리고 특목고 입시 그리고 대학교의 논술과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내신 위주의 수업은 제가 주로 하는 수업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컨설팅이나 면접 같은 걸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서요. 이사 원장님과의 인연으로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덕원예고 통살 수업은 2학년 때 진행이 되는데요. 덕원예고 통합사회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고요. 일단 통합사회에 연관되어 있는 고의 내용이 약간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었을 때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과원예고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예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특징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세대였던 학생들의 입장에선 중학교 때 기초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식의 그 기초를 많이 까먹으셨던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서 틀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예고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일단 연관되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사탐 성적과 함께 아무래도 중학교 때 기초까지 같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고 내신 과목 중에 국영수 이외에도 통합사회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무래도 일단 예대의 특징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과와 비교할 때 미술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관람객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고 자기의 작품의 취지 등을 일단 고민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일단 역사와 윤리와 지리와 일반사회 이 네 가지가 고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선 학생들이 전반적인 인문사회의 역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국영수 플러스 사회계통 성적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통합사회는 가장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 성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나 안역은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네. 덕원예고의 통사 시험 난이도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심화과정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의 2학년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요. 또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내용을 살짝 깊이 있게 내실 때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연과 일단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학사를 배울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그 보기를 분석해 보면 환경 결정론과 문화 결정론이 나올 때도 제법 많았습니다. 아니면 혹은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문제를 깔끔하게 내시는 대신 교과서와 똑같은 유형을 약간 피해서 내실 때가 있으신데요.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구조를 일단 시험을 보게 될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그 도시의 내부 구조 중에서 그린벨트에 관한 설명이 정답이었는데요. 그린벨트가 제한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가옥들은 건축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 가지 표현이어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문제를 풀게 될 때도 예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연관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을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단 지금 지난 시험들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 윤리 같은 데서 나왔었던 문제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예고 학생들이 예비고의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한다면 조언해주고 싶은 점은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학원을 다녔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먼저 보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과서를 보는 건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론과 발표 수업을 위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남아있지만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교과서만 보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일단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당혹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차라리 기초 개념이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내용 요약 정리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봐서 일단 거기에 사례 붙이는 형태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덕원 예고의 경우에는 완자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에 왔었을 때 좀 더 큰 강점은 일단 덕원 예고 자체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답지를 보여주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딱 보았었을 때 이게 정답이 뭔지도 모르고서 문제를 풀 때도 제법 있고요. 또 그 개념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2학년에 다른 사탐 과목에서 온 경우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가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학교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추가 자료를 구성을 해서 그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예고 2학년 학생들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거나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생님의 입장에선 아이들에 대해서 최대한 고르게 시선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기억에 남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대신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일단 예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확실히 문화 코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 굉장히 트렌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될 때는요, 저의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예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는 한두 개의 단어를 토대로 해서 본인과 똑같은 오덕후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종종 약간씩 이제 그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오덕후 취급을 할 수 있느냐라든지 일반인 코스프레 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저한테 앞만 봐도 오덕후 티가 안 나는 등 아니면 다른 내가 똑같은 동급의 업계 용어를 쓰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오덕후라는 걸 고백을 하도록 자꾸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수업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예고는 문화 코드가 저랑 약간 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안 맞는 거죠. 네, 일반인 코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좀 그 점이 굉장히 즐거운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비 고2 예고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겨울방학에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수업이 깔리나요? 네, 1월부터 갈릴 예정이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3시간 수업 중에서 일단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에 주요 개념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문제풀이나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주거나 테스트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가능하면 수업 시간 중에 배웠던 내용은 최소 80%까지는 가능한 최대한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울 만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때 건너뛰었던 부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 모의고사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계 내용을 공부할 때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